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저는 국제사무학과 교수이자 지금 입학처 상담 부처장을 맡고 있는 백지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전형 2015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한 15분에 걸쳐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매우 궁금하신, 예를 들면 전형별로 작년에 뭐 어떤 정도의 내신의 학생들이 들어왔는지, 논술 성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은 제 뒤에 윤석경 관리부서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은 대부분의 우수대학과 마찬가지로 대교협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대입전형 간소화, 수시 4개와 정시 2개의 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더 많은 전형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 전형 안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저희들 전형의 설계 방향성 중에 하나가 학생부 위주 전형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저희가 확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16, 17에 보다 많이 학생부 위주 전형들이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형 설명드릴 때 어떤 전형에서 면제가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부터 저희 의예과 새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전형의 수시 정시에서 선발을 하지만 특별히 정시에서 저희가 6명의 학생을 인문계열에서 선발합니다. 이 인문계열 학생들은 자연계열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문계열 학생들끼리 6명 선발하고 자연계열 학생들끼리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22명이 서로 경쟁해서 선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문과학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영어 영문학 전공 올해부터 분리해서 선발합니다. 영어 영문학을 전공으로, 주전공으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지원 시점에서부터 영어 영문학 전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모집 단위에서요. 그리고 저희들 신설 모집 단위 중에서 뇌인지과학 전공은 기본적으로는 자연계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만 30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은 의예과와 마찬가지로 정시에서 인문계열 학생을 따로 선발을 합니다. 저희 의예과와 뇌인지과학 전공은 전반적으로는 융합형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 철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2라는 올해 전형의 유형을 보시면 논술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서 하나는 교과 위주의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그리고 실기 특기 위주 전형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시에는 수능과 실기 특기 위주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약간의 사회통합 전형이 정원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4+2의 유형이 있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는데 이 전형들은 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특기자 전형 어학 우수자는 특기자 전형 국제학부와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 숫자로만 중복 지원하시면 사실 수시에 6가지 카드를 이화여대 모두 몰빵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수시의 주요한 일정입니다. 논술고사 일정 저희들 갖고 계신 수시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23일 일요일 수능을 치르고 나서 저희가 논술을 하루에 인문자연 계열을 모두 치르게 됩니다. 인문 1의 경우에는 아침 9시까지 입시를 하시고요. 자연 1, 2 모두 다 오후 1시 30분까지 입시를 하시면 되고, 인문 2는 오후 5시 30분까지 입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시간대로 나누어서 인문 자연 또 인문 2 이렇게 해서 논술고사를 하루에 치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 시간대를 잘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전형들의 자세한 시간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강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최근에 확정된 시간대입니다. 보시면 지역우수 인재 전형인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의 인문 계열은 11월 19일 일요일 오전에 면접을 볼 예정이고요. 자연 계열은 11월 19일 일요일 오후에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에는 3계열로 저희가 나누어서 3시간대로 나누어서 시험을 볼 예정인데요. 인문 계열 인문과학대학, 사범대학, 의료학 전공은 10월 25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사회과학대학과 경영대학은 10월 25일 토요일 오후에 면접을 치를 예정이며, 자연 계열은 10월 26일 일요일 오전에 저희가 면접을 치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도 특기자 전형 어학과 특기자 전형 수학과학 학생들은 10월 18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특기자 전형 국제학부와 특기자 전형 체육은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시간대에 저희가 면접을 치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대도 잘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수능 응시 지정 영역입니다. 늘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인문계, 자연계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수능으로 국어 B, 수학 A, 영어 사탐 또는 과탐을 보면 저희 학교에서 인문계열 학생으로 확정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을 지정해서 이 영역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자연계열은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탐은 모두 2과목을 보셔야 하고요. 1, 2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형별로 저희가 5가지 전형 요소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일관되게 이화여대 굉장히 작년과 유사한 그런 전형 유형과 요소를 반영하고 있고요. 어떤 전형도 2개, 3개 정도까지의 전형 요소만 반영하지 그 이상의 전형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의 강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잘 전형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제가 중복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원래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2차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올해부터 폐지가 되므로 원서 접수 1회만 실시합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5일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선발을 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나 교과 성적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해서 2단계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모집 인원은 3.5배수 내외의 학생들을 1단계에서 선발을 하고 3.5배수 내외의 학생들은 모두 면접을 보게 됩니다. 탐구 영역에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과목 등급 평균 반영하는데요. 소수점 이하 값을 버립니다. 예를 들면 한 과목 탐구 영역은 1등급이고 또 다른 한 탐구 영역이 2등급의 경우에는 평균이 1.5등급이지만 0.5인 이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1등급으로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사탐과 과탐을 모두 인정하는 모집단이 수시에서는 인문계열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제2외국어와 한문을 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 논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총 600명의 학생, 국제사무학과, 제가 속한 학과인데요. 저희 학과를 제외하고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의예과, 스크랜튼 대학들이 다 논술고사에서 선발을 합니다. 특히 스크랜튼 자유전공 학부는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학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해주셔야 하고요. 의예과 내인지과학 전공은 자연계열의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논술고사의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와 논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 3가지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학생부 교과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중에서 국영수 사과 5가지 분야와 상관없고 학기와 상관없이 가장 잘한 거 30단위만 반영을 합니다. 학생이 국어만 계속 잘했으면 저희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과목만 30단위를 퍼올 수도 있고요. 학생이 1학년 1학기 때만 공부를 잘했으면 그때 국영수 사과 과목을 전부 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와 교과목의 구분에 상관없이 가장 잘한 거 30단위, 상위 30단위만 학생부 교과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현재 본인의 내신 등급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등급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고 등급 간 편차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논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문계열 전 모집단이 상위 3개 영역 각 2등급이고요. 자연계열 전 모집단이 상위 2개 영역 각 2등급입니다. 의예과는 상위 3개 영역에서 각 1등급이고요. 스크랜튼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랜튼 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어떤 논술로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문계열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상위 3개 영역에서 등급 합 4를 맞추셔야 되고요. 자연계열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상위 3개 영역에서 등급 합 5를 맞추셔야 됩니다.
뇌인지과학 전공은 스크랜튼 대학 안에 있기 때문에 스크랜튼 대학의 자연계열, 스크랜튼 자유전공학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3개 영역 중에 등급합 5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논술고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문계열 1과 인문계열 2, 자연계열 1, 2에 따라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인문계열 논술을 이제 선택해서 보시게 되는데요. 인문계열은 인문과학부, 사범대학 인문의료학과가 시험을 보게 되고 언어 논술입니다. 인문계열 2는 사회과학대학과 경영학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문계열 1 논술의 특징은 영어 지문이 여러 개의 지문 중에서 영어 지문 하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포함되어 왔고 고교 과정 수준이기 때문에 고교 과정을 벗어나는 어휘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석으로 설명을 달아드립니다. 인문계열 2의 사회과학 경영학부의 언어 논술의 경우에는 마지막 문항이 수리문항은 아니지만 도표나 그래프가 포함된, 그래서 학생들이 수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추론을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의예과는 자연계열 2로 보게 되고요. 나머지는 자연계열 1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연계열은 모두 수리 논술로 과학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고교 과정에 수학 문제만 출제됩니다. 의예과의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 120분입니다. 수학 과목만 보지만 문항수가 많은 건 아니고요. 약간의 난이도가 좀 높은 수학 시험 문제를 통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우수 인재 전형입니다. 앞에 논술 전형 하나 끝냈고요. 두 번째,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은 고교 학생부 중에서도 교과 중심 전형입니다. 고교별 6명의 학생을 저희가 추천받습니다. 이 6명의 학생에는 재수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총 380명,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명수의 학생들을 저희가 선발하지만 기독교 학부와 의예과, 뇌인지과학 전공은 지역 우수 인재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계 고교 졸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평가 방식은 1단계에 학생부 교과 80과 서류 2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80은 전 단위가 들어가는데요. 3학년 1학기까지의 아래 나온 지정 교과 영역의 전 단위를 성적으로 저희가 산출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서류 20%는 학생부 비교과도 저희가 같이 보게 되고요. 추천서 등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1단계 성적을 바탕으로 저희가 3.5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나면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일반 면접을 보게 되고요. 일반 면접을 보는 방식은 조금 뒤에 알려드릴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습니다. 그럼 일반 면접은 크게 어떻게 보냐면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을 미리 읽고 들어가서 학생들이 답변을 하는 것인데요. 올해는 그렇게 긴 지문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짧은 그냥 질문을 밖에서 하나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은 대기업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시사상식을 물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고등학교 고교 수준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바탕으로 된 간단한 질문들을 먼저 주고 학생들이 밖에서 읽고 들어가서 그 문항에 대해서 교수님, 면접관과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할 예정입니다. 물론 서류를 기반으로 한 학생들의 인성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일반 면접의 문항들도 질문들도 있을 예정이지만 긴 제시문은 아니지만 짧은 문항이 밖에서 미리 읽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저희가 그렇게 배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 면접의 자연계열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자연계열은 자연계열 분야의 고등학생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공통과학 수준의 어떤 과학 상식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저희가 좀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에 저희 부처장께서 발표하실 때 그 예시 모의 면접 질문을 보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크게 화학 분야나 생물 분야의 기반으로 된 이제 질문이 제시가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학생이 들어오셔서 두 문항을 다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한 문항을 선택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합격자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전형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입니다. 저희가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말하는데요. 총 530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인문자연 계열 전모 집단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1단계 서류 100%로 선발을 하는데, 저희가 학생부라고 하면 교과와 비교과를 전부 포함하는데, 앞에 보신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교과를 정량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과 학생들의 성적 잠재력을 저희가 정성적으로 보는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1단계에서 저희가 3.5배수 내외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나면 지역우수 인재 전형과 비슷한 형태의 면접으로, 저희가 일반 면접으로 면접 20%의 성적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지만, 여기에서는 저희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문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2개 영역 각 2등급, 의예과는 3개 영역 각 1등급, 뇌인지과학 전공은 3개 영역 등급합 5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 중에서 특별한 자격 조건이 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국가보훈 대상자를 바탕으로 해서 앞에 보여드린 미래인재 전형과 같은 서류 형식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사회기여자 전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직업군인, 다문화, 그다음에 해외 선교사 파견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약간별을 선발을 합니다. 전반적인 선발 방식은 미래인재 전형과 같기 때문에 서류 1단계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역시 일반 면접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일반 면접은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일반 면접이 되겠습니다. 고른기회 학생들은 인문자연 계열 2개 영역 등급 합 4를 맞추시면 되고요. 사회기여자 전형에게는 각 2등급을 맞추셔야 됩니다. 특기자 전형입니다. 제가 앞에 지금 빠르게 3개의 전형을 설명을 드렸고요. 수시의 마지막 전형 유형인 특기자 전형, 첫 번째 그중에서 어학 우수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한 분야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기자 전형에서는 고교 내 생활충실자 뿐만 아니라 고교의 다양한 활동, 수상 실적이나 공인어학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부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활동 보고서 안에는 그런 다양한 수상이나 활동, 공인어학 성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모든 서류 양식은 지금 나눠드리는 그 수시 모집 요강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와 활동 보고서 등을 통해서 1단계 서류 100% 서류로만 저희가 3.5배수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어학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어학에 관련된 전공에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 전공 20명 선발하고요. 중어 중문학, 불어 불문학, 독어 동문학이 각 15명씩 전공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1단계 서류에서 3.5배수를 선발한 이후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은 심층 면접입니다. 여러 개의 제시문과 문항이 주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밖에서 읽고 충분히 학생이 그 문항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고 들어가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심층 면접입니다. 작년과 유사한데요. 저희가 그 제시문 중에서 한 제시문은 영어 지문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제시문은 우리말로 되어 있는 제시문으로 고교 과정에 있는 내용으로 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 수학과학입니다. 저희가 올해 2015 학년도에 새로 신설한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은 역시 서류 학생부와 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1단계 100%로 먼저 선발을 합니다. 약 3.5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 활동 보고서 내에는 수학과학 분야의 교내 외 수상 활동 여러 가지 실적들을 작성해서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집 단위는 총 수리물리과학부, 화학생명분자과학부, 저희가 예전에는 분생이라고 부르던 전공이 지금 이름이 화학생명분자과학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생이라는 화학생명분자과학부, 화학신소재공학, 의예, 뇌인지, 과교, 수교가 학생들을 이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대상으로 역시 저희가 심층 면접을 볼 예정으로 있는데요. 심층 면접은 모든 학생들이 다 수학을 기본으로 한 문항을 푸셔야 되고요. 플러스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미리 신청을 하면 그 과목의 시험 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구술 면접이다 보니까 밖에서 저희가 제시문과 문항을 보여드리고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풀고 들어가서 면접관과 답변하는 그런 심층 면접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역시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에서도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학부 전형입니다. 저희가 국제학부 전형은 정시와 수시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60명, 정시에서 저희가 수시 미충원 인원과 20명의 합친 20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1단계 역시 서류로 학생부와 활동보고서 등을 통해서 종합평가하고 1단계에서 3.5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2단계 심층 면접 30% 점수를 합해서 학생들을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심층 면접은 영어 면접입니다. 제시문도 영어이고요. 질문도 영어고 답변도 영어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죠. 예, 특기자 전형 체육입니다. 체육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개인 종목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하고 총 체육과학부에서 6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 역시 서류를 기반으로 3.5배수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일반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미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저희 수시에 조영예술대학교의 50%의 학생들을 수시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지정 교과 영역, 미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학생부 교과에서 가장 잘한 것 상위 30단위만 바탕으로 1단계에서 학생들을 먼저 약 13.5배수 내외를 저희가 선발합니다. 사실 굉장히 13.5배수라고 하면 지원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 풀을 저희가 선발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교과 위주라기보다는 저희들 학생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 13.5배수로 1차 실기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이 13.5배수에 드는 학생들은 모두 실기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기고사 성적 80%와 학생부 20%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디자인, 조형, 예술학부, 섬유 패션 학부의 실기고사는 저희들 소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실기고사 주요사항 안내를 참조하시면 실기고사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시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논술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서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종합 전형은 교내 활동 충실자를 저희가 선발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교과나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교내 활동을 다양하게 충실하게 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저희가 선발할 때 좋은 성적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특기자 전형은 어떤 한 분야에 특기가 있는 학생으로서 교내 외 다양한 수상 활동 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저희가 약 64%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정시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은 저희들 12월에 수시 합격자 등록이 끝나고 나면 최종 확정이 돼서 발표될 예정으로 있고요. 정시 모집은 가군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군을 지금 이동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일관된 입시 정책 유지를 위해서 정시 모집 가군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단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되어 있고요. 정시에서 일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인문계열 지원자를 저희가 분리해서 선발합니다. 건강과학대학의 간호학부, 식품영양학부, 보건관리학과 그리고 의과대학의 의학과, 스크랜튼대학의 뇌인지과학 전공은 인문계열의 학생들을 따로 선발을 정시에서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학부 선발은 특기자 전형 정시에서 수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더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고 수능이 90%고 10%가 내신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학생부 교과에 그 등급간 편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정시는 수능의 표준 점수로 거의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정시에서 수능 점수를 보실 때 유의하실 사항은 각 대학별로 각 단위별로 그
응시 지정 영역의 몇 퍼센트를 반영하고 있느냐가 학생의 조금 점수를 날 때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 상대적으로 영어의 비중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어비 25, 영어 35, 수학에 20, 사탐과 과탐 중 20%의 반영 영역을 저희가 인문계열 학생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25, 25, 25, 25,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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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저희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건강과학대학의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 중에서 한 과목만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 과목을 정말 잘 볼 수 있었는데 실수한 학생들에게 좀 유리한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나 영어 중에서 잘한 거 40%와 수학 35%, 탐구 25%로 건강과학대학은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정시에서 일반 전형 예체능과 음악학부와 조형예술학부, 체육학부, 무용과 저희가 이제 음미체무가 유일하게 있는 인서울대학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예체능 전공들이 있는데요. 음악학부의 경우에는 수능 20%, 학생부 20, 실기 60%의 정적으로 학생들을 최종 선발하고요. 그 외에 예체능의 경우에는 수능 40, 학생부 20, 실기 40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음악학부와 무용과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택 3해서 동일 비율 1대 1대 1의 비율로 선발을 하고요. 조형예술학부와 체육과학부는 국어 A와 수학 A를 동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아까 제가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시에서는 출결과 봉사활동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만점을 받는 성적 비교과 성적 10%와 교과 성적 90%로 학생부 반영 비율 1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달 30단위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큰 단위는 아니라는 거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 국제학부 수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시에도 선발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농어촌이나 특성화 고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상계층과 장애인 등 대상자를 저희가 이 약관명 안에서 선발을 합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학생부 위주 종합입니다. 그래서 수능과 서류를 가지고 학생들을 최종 선발하게 되고요. 예체능 계열은 약간의 실기 점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계열에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시고 앞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를 통과하시면 선발되는 것이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수시와 정시를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 질문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나중에 이제 개별 상담 받으실 때도 질문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 선생님이시자 사정과 선생님들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저희들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저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